IPO에 대한 플랜을 고려하고 몇 번의 마일스톤이 있을지 요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만약에 스톡옵션으로 좀 큰 돈을 벌게 됐을 때 이럴 때 세금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스타트업이 IPO 간다는 거는 정말 로또와 비슷한 아주 작은 확률이거든요. 최 대표님 얘기가 혹시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좀 기업 입장 그리고 직원 입장을 나눠서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에 기업이 좀 발행을 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다고도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제 스톡옵션 플랜을 짤 때 어떤 기업들은 이제 주요한 임직원들, 뭐 C레벨들에 대해서만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냥 일반 모든 직원들까지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지분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기업들은 아까 처음에 이제 카카오의 예를 들어 주신 것처럼 이제 모든 직원들한테 다 스톡옵션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스톡옵션을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만 근무하면은 자동적으로 부여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성과 연동제라고 해서 이제 성과에 비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기업은 이제 스톡옵션을 준다고 할 때 자기 회사의 이제 인센티브 구조라든지 이런 거하고 맞춰서 전반적인 설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톡옵션은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스톡옵션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회사의 임직원만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벤처기업에 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임직원 외에 변호사, 변리사, 이런 연구원, 이런 이제 외부 이제 자문력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회사 지분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임원들은 받을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임원이라고 하면 내가 이제 스스로 결정해서 내 지분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정도 제한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톡옵션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몰아서 주게 되나요? 아니면 나눠주게 되나요? 그러니까 스톡옵션은 이제 그 발행할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는데 전체 이제 주식 발행 총수의 10분의 1까지가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10분의 1까지는 이제 줄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 발행 주식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0%의 이제 양이 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제 발행 주식 총수가 늘어난 만큼 이제 스톡 옵션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벤처기업으로 등록되면 그 10%가 50%로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또 상장이 되면은 10%가 이제 15%로 늘어나고 해서 약간의 이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시리즈 A라든지 시드 단계에서도 그렇고 기관 투자를 받게 되면 보통은 스탁옵션의 풀을 제한하는 그런 이제 계약을 그렇죠. 이제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계약서 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10% 정도로 이제 제약을 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10%의 풀에서 도대체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씩 이거를 부여해야지만 적당할까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건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권유를 해드리는 것은 이제 시리즈 A, 혹은 시리즈 B, 혹은 시리즈 C 정도 이후에 IPO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국은 이제 IPO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의 시리즈를 내가 대략 몇 번 정도 거칠지,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스타트업에서는 이 시리즈,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하는 그런 마일스톤이 있을 때에 일종의 좀 치하하는 의미에서 스탁 옵션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한 시기에
대략 몇 번의 내가 마일스톤을 거칠지를 감안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산술적으로 보면 한 3번 하겠다 그러면 대략 한 3, 4%씩 이렇게 분배를 하시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조금 더 그 마일스톤에 해당되는 좋은 분들을 모시고 올 때 드릴 수 있는 풀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정답은 없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IPO에 대한 플랜을 고려하고 몇 번의 마일스톤이 있을지 요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좀 더 덧붙이면 네.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스타트업이 이제 점점 스케일업 되면서 점점 좋은 분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렇죠. 점점 나중에.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아, 이 사람이 정말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커지면은 또 커진 만큼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초기에 스톡옵션 풀을 다 써버리면 그 이후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모셔올래도 사실은 모셔올 수 있는 재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풀을 향후에 이제 더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조금 여유를 두고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 대표님 얘기가 혹시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아주 골치 아팠어요. 저는 스탁옵션 발행할 때 너무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투자자와의 관계나 이런 것도 정말 유의하셔야 되고요. 뭐 투자 계약서에 10%로 제한을 하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10%에 해당되는 총 주식수로 제한하는지 이것도 여러분께서 이제 투자 계약을 체결하실 때 굉장히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참 돌아보면은 네. 이제 스타트업을 몇 번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일 것 같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스타트업을 몇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실전 한 네, 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쭉 하는 걸 보면은 야,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 참 그런 고민이 많아요. 아니 오늘 두 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뭔가 진정성 있는 이런 이게 나름대로 이제 네. 전공 분야에 저희가 왔기 그쵸. 때문에 그러니까요. 스타트업과 관련돼서는 네, 너무나 많은 이제 그런 시행착오들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자문도 저나 해주시고. 우리 최 대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스타트업을 해보면서 많이 이제 또 체험을 하기도 해서 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두 분의 설명이 그 어느 때보다 이해가 쏙쏙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 경험에서 나온 설명이고.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인생이 이렇게 좀 시간도 많고 경험할 기회도 많으면 좋은데 이게 참 한 번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 그런 시행착오나 또 주위에서 많이 봤던 그런 이제 실수들을 이제 잘 정리해서 이제 시작하는 분들한테 야, 이제 실수하지 말고 잘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부모의 마음으로 그게 또 쉽진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네. 또 이제 상황이 다 다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희 스톡옵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사실 만약에 스톡옵션으로 좀 큰 돈을 벌게 됐을 때 네. 이럴 때 세금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스톡옵션 세금 문제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톡옵션은 이제 부여받을 때가 아니라 이제 행사할 때 이제 세금을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두 가지겠죠. 이제 그 직원이 이제 여전히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 하고 이제 이미 이제 그 회사를 떠났을 때가 있을 텐데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는 이제 근로소득으로 이제 과세가 될 거고요. 떠난 경우에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될 텐데 이제 이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감면 예외를 좀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벤처기업으로 등록되고 있는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는 이제 면세 혜택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5년에 걸쳐서 이제 나눠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이제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선택해서 낼 수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혹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그런 것들은 한번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은 그렇다면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가 기준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항상 문제가 시가가 뭐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비상장 주식, 특히나 스타트업 주식은 이제 뭐 증권거래소에서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가를 뭘로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항상 논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법상 보통 우리가 상속증여세법, 상증법에 따르면은 이제 이런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놓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른 산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받을 때 이 회사의 밸류는 얼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은 얼마다라고 하는 그 이제 시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액면가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이제 항상 뭐가 시가냐 하는 게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게 딱 정답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투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 금액을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해요. 벤처 기업인 경우에는 이제 액면가를 기준으로 해서도 이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직원들이 또 이런 얘기를 이제 어디선가 듣고 액면가로 안 주면 막 엄청 삐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1,000원인데 뭐 2,000원으로 받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10,000원이 되면은 그게 뭐 9,000원이냐 8,000원이냐 이런 정도의 이제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냉정하게 잘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종종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문이나 컨설팅을 하다 보면 스탁옵션의 행사가를 정할 때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조금 더 낮게 정해서 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부여하는 순간 바로 이만큼의 차익이 바로 실현됐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아직 팔진 않았지만. 그러네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지금까지 기여한 게 많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요걸 베이스로 해서 조금 더 해줘라는 의미.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여했던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다면 지금의 시가 대비 조금 많이 할인을 해서 주고, 만약에 이분은 자 너는 이제 지금부터 달려서 우리의 회사의 가치를 같이 키워보자 라고 하면 지금 가격이랑 좀 비슷한 수준,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일종의 이거는 사실 요령이죠. 뭐 정해진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스톡옵션은 만약에 받고 나면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스톡옵션은 법상 이제 받은 때로부터 2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행사할 수 있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어쩐지 네. 받자마자 퇴사하면 어떡하나.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2년의 기간은 계약에 의해서도 단축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대법원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소 2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는 몰랐는데 2년이라는 기간이 되게 빨리 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부여할 때는 야, 너 2년만 해라 라고 해서 이제 2년의 기간이 되게 짧다고 생각해서 주는데, 이게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할 때는 뭐 한 3, 4년이면 우리 뭐 엄청나게 성장해 있겠지라고 하는데 3, 4년 금방 갑니다. 정신없죠. 네, 그러고 나면 2년 지났는데 아직도 제자리인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벌써 행사해가지고 주식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퇴사한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회사가 엉망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2년 기간도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리즈 A, B, 뭐 IPO로 가는 기간이,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통계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북미나 아시아나 전체적으로 IPO나 M&A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엑시트까지 가는 시점이 점점 이제 느려지고 있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만큼 스타트업 업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또 투자를 받고 또 이걸 엑시트하는 그런 과정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전보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짧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핵심 인재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는 뭐 3년, 4년, 뭐 길게는 5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또 이렇게 하면 개인 입장에서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년의 베스팅 피리어드를 가지고 스탁 옵션을 발행을 하되 이거를 거의 1년 단위로 계속 주는 경우가 최근에는 또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스탁 옵션을 발행하는. 뭐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한 번에 왕창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잘 분배할 것인지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볼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스톡 옵션. 저희가 비자발적 퇴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어떨까요, 맞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2년간의 기간이 있는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직원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법에서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 2년간의 의무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벤처기업인 경우이고 일반 스타트업은 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발적 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톡옵션 계약서에서 이제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계약서들을 꼼꼼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스톡 옵션 쉬운 듯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좀 다양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 5글자 정리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네네. 오늘은 특별히 7글자로 한번 가보시죠. 아, 일곱 하실 얘기가 글자요? 많으시구나. 5글자로 준비했는데 좋습니다. 이 제안 받아서 오늘 7글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먼저 한번 네. 네, 해보겠습니다. 저는 7글자 스탁옵션 7글자로 열정과 냉정 사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과 우정 사이 아니에요? 아 그리고 사실은 사랑과 냉정 사이. 이것도 좋네요. 네, 또 하나 버전이 있는데 원래는 네. 현금과 비전 사이. 아, 좋다 좋다. 그러니까 스탁옵션이라는 거는 늘 이제 현금 보상과 비전을 통한 미래 가치. 그러니까 즉 내가 지금 받아야 될 현재의 가치를 미래 가치로 치환시키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늘 보면 현금과 비전 사이에 늘 있고요. 제가 관련해서 이제 가끔씩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도 모든 사람이 비전 충만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려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 현금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도 늘 직원들에게 보상하고 모티베이션을 할 때 무조건 나는 스탁옵션 줘야지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진짜 사람에 따라서 정말로 다릅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 어떤 사람은 반반 주세요. 네,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배고프네요. 네, 어떤 사람은 되게 열정도 좋고 나랑 뭐 거의 평생 갈 것 같았는데 막상 면담해 보니까 저는 현금으로 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탁옵션이라고 하는 게 모티베이션이라는 주제 하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직원들 각자가 어떤 부분에서 모티베이션이 될까 이걸 근본적으로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경영자든 이걸 받는 근로자든 열정과 냉정이 둘 다 사실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회사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보지만 이 계약에 대해서는 또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열정과 냉정 사이로 정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야, 아니 최 대표님 일취월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달인이에요, 7글자를 달인. 막 제안해 주시더니 냉정과 열정 사이. 야, 좋습니다. 아주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저는 7글자로 하면 네. 인생 걸만한 비전. 인생 인생 걸만한 걸만한 비전. 비전.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이 IPO 간다는 거는 정말 로또와 비슷한 아주 작은 확률이거든요. 근데 스톡옵션을 받아서 이게 또 역시 로또가 될 만한 비율도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톡옵션을 기대하고 어떤 회사를 선택한다면 이거는 이제 단순히 뭔가 돈을 선택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비전을 공감하고 여기에 내 인생을 걸만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그 스톡옵션의 의미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뭐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뭐 내가 원하는 비전에 한번 인생을 걸어봤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거기서 잘 돼서 현금까지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더 큰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쵸. 단순히 이제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선택을 했다면 이제 그거는 뭐 큰 낭패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잘 선택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인생을 건다고 하니까 또 누군가 되게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그 스탁옵션 그 기간 동안이죠? 말씀하신 그렇죠. 거. 네, 2년이면 2년, 3년에 그 내 인생을 걸만한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스톡옵션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내용이 좀 생각보다도 많았고요. 그리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 차근차근 다시 돌아보시면서 내용들 짚어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생하셨습니다.